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지만 하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 그리고 10년물과 30년물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WTI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으로 인해서 81달러, 그리고 80달러 이상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권,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코스닥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 체결 지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우리 양지수는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02% 하락 출발하면서 2604.7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17% 내림세를 연출하면서 918.7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도 예상 체결 지수와는 반대로 개장 상황이 연출됐으니까요. 저희 끝까지 지수 상황 추적해 보고요.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들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넥슨 게임즈고요.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신작이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어제 12시에 출시가 됐고 어제 이제 개장에는 이제 뭐 8% 이상까지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세런 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컴투스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은 게임주에 대한 좀 상이한 반응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되고 매출액 기준으로 앱스토어에서 처음 37위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19위까지 오늘 새벽 4시에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매출액 순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넥슨 게임즈는 그동안 좀 주가가 사실 보통 신작이 나오게 되면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선반영도 별로 없었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결국에는 3분기 실적만큼은 큰 어닝 서프라이즈나 역대급 매출이 나을 수가 있던 게 결국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넥슨 게임즈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컴코에서의 좀 반응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NC소프트의 리니지 W 같은 경우가 하루 평균, 일평균이 대략 한 25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반응이 이런 엑스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일평균 매출이 적어도 22억에서 25억, 최대 55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NC소프트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회사인 리니지보다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향후에 넥슨 게임즈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한 50조에서 70조 사이를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게임 시장 자체가 10조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중국에서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이제 주기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이런 앱스토어에 대한 순위가 하나둘씩 나올 텐데 만약에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시장 반응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지금 비디오 게임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콘솔 게임인데 넥슨 게임즈가 하반기에 퍼스트 인센던트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이게 FPS 게임인데 결국 중국 시장에 향후에 애자 판호 발급이 꾸준하게 이게 나오고 있는 이슈도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못 나왔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잘 만드는 작품 같은 경우는 외자판을 발급시켜주겠다는 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블루 아카이브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작품도 추가적으로 외자판으로 발급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넥슨 게임즈 오늘 아침에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도 많이 합니다만은 게임 업종 완전 전문가입니다. 이화진 과장. 오늘 넥슨 게임즈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금방 실적 발표했던 네이버입니다. 물론 사실 저는 네이버는 오늘 물론 어제 카카오도 좀 약간 좀 쇼크도 나오긴 했지만은, 쇼크라기보다 컨센보다 하해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좀 기대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메타도 그랬고, 알파벳의 구글도 마찬가지였고, 이미 작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지출을 하지는 않았었고, 이번 2분기 실적 때 굉장히 이제 잘 나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검색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광고 수익도 생각보다 저도 기대했습니다. 물론 오늘 면밀히 좀 뜯어보면은 네이버도 검색 시장에 대한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7%, 10% 이상 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플랫폼을 어느 정도 계속 지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9시가 되면은 이제 네이버도 펑크를 할 텐데 아마 8월 24일 날 이제 신작이 나올 이제 하이퍼클로버 이제 AI 검색 광고 AI 검색 이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구글이 바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MS 자체가 어느 정도 꺾였었는데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MS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에 대한 흐름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기존의 이커머스나 이쪽에 대한 쇼핑 관련된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도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웹툰, 이커머스 여기에 이제 AI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낙폭과대했던 이런 섹터나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조금 쏠리는 현상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나 아니면은 집중 매수로 조금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시총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예상 체결 지수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아슬아슬하게 7만 선을 지켜내다가 오늘 6만 9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만 8천 선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0.29%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55%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많이 밀려납니다. 2% 넘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12% 하락,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0.17%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빠져나갑니다. LG화학 역시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0.26% 약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0.16%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0.72%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은 붉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7% 그리고 에코프로 0.08%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0.44% 무난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LNF 1% 빠져나가고요. 포스코 DX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강합니다. 1.16%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지금 엔터주의 활약 한번 살펴볼 법한데 JYP 엔터뿐만 아니라 하이브와 SM 역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HLB 1% 넘게 빠져나가면서 31,35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 0.56% 그리고 펄어비스 0.37%, SM은 0.38%로
상승으로 붉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장에서 제약바이오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도 이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바이오 관련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어제장에서 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락모나, 엔터,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다뤄봤는데 오늘의 게임주의 향방은 어떻게 결정이 지어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개장 직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로는 소폭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장에서도 예상 체결 지수와 개장 직후의 상황이 반전됐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시장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직전에 지금 네이버가 2분기 영업이익이 3,727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커머스 등의 사업 부분이 모두 성장한 결과로 지금 네이버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장인데, 자, 이렇게 종목군들 실적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탄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붉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0% 상승하면서 2608.0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0.11%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921.3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텐데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 가운데서 더욱더 붉고 더욱더 파란 종목군들이 연출됐고, 또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게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0.15%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네요. 0.35%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0.61%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 0.34% 홀딩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업종 한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부터 살펴보시죠. 네, 네이버 지금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네이버가 시초가부터 지금 상승 흐름을 기분 좋게 타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올라가면 카카오 역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법한데 카카오 역시 지금 1.69% 상승 흐름 기분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1.81%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엔터주 한번 끝까지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지금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금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금융업 많이 쳐다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배당으로서도 매력이 있고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그런 매력까지도 함께 있는데 금융업은 오늘장에서는 살짝 보합권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은 0.56%, 59%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한지주 지금 조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둔화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떤 종목군들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붉게, 조금 더 푸르게 이렇게 종목군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하락 반전된 모습이고요. 0.13%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58%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파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발에서 또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리노공업 1% 넘게 빠져나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0.99% 밀리고 있습니다. SNS텍은 소폭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장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현재는 0.37% 그리고 0.18% 정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기 있네요. 제약 지금 HLB가 0.79%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ST팜 강합니다. 1.12%, 그리고 시젠이 지금 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11% 밀려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 종목들이 붉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의학 학회도 예고가 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금 잠시 눌리는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판단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별 흐름들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난 9시 04분입니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대형주는 조금 올라갑니다만 중소형주 마이너스권에 많이 가 있고요. 그 업종별로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약품, 유통업, 오늘 의약품 강하죠. 최근에 좀 강합니다. 우리가 증시 8에서 제약바이오 쪽 좀 봐야 되겠다. 순환매적으로 좀 일을 해보자. 이렇게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스포트라이트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 어제같이 이렇게 장 초반에 그 정도 강도는 아닙니다만 오늘도 또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776억 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49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00~3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 기관도 한 3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오늘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은 또 선물 1,360개야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 이렇게 팔고 있는 와중에도 프로그램 순 매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113억 정도 샀네요. 지금 2.3%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화진 과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순 매수로 지금 60억 사고 있는 네이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4.3%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네이버 지금 아까도 그 우리가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종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네이버랑 흔히 말하는 메타랑은 그 색깔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결국에는 국내 위주가 많고, 물론 일본 시장도 크게 점유율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동안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나 카카오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경기에 대한 흐름이 좀 큰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빅테크들에 대한 이런 흔히 말하는 광고 수익이 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네이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식의 전형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들인데, 그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동안 이제 하나의 이커머스 위주로만 이제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런 하이퍼클로버가 우리나라를 침투를 하려고 하는 챗GPT나 바드와 같은 이제 경쟁력을 봤을 때, 실제로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이 한국어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신속성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카오랑 네이버는 같이 움직인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좀 색깔이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만으로 이제 차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네이버는 몇 년 동안 그동안 AI를 준비를 해왔던 만큼 아마 이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하나 빠졌던 게 네옴시티 관련 번수주가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물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지만은 네이버만큼의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추가로 있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주단에서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간단히 좀 들어봤고요. 오늘 또 프로그램 순 매도 지금 상위 1등이 삼성전자네요. 190억 이렇게 팔고 있고, 하이닉스도 프로그램은 65억 정도 이렇게 팔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간밤에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이제 조금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퀄컴이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많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IT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는 조금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이번, 그 컴컬에서도 이제 노태분 이제 대표님도 이런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대한 이런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사전 예약 그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나왔고,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오히려 많이 빨리 팔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 전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일정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무게도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폴더블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애플이 우리도 빨리 폴더블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만큼 대중화되는 단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폰에 대한 생각보다 부진이 이번에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LG 이노텍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걸 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물론 핸드폰 사업에서 충분히 어느 주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이제 HBM이나 아니면은 이런 랜드의 추가 감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낮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관심들이 조금 최근에 좀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일까요? 아니면 지금 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그걸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 진단키트,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통해서는 조금은 제가 볼 때 단기적인 흐름이고, 최근에 유황여행이나 이제 오스코텍의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하반기에 이런 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략 10월 20일쯤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에스모에서 열린 중간 결과 발표가 향후에 폐암 치료제에 대한 이런 블록버스터급 대략 한 8조 정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향력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팩트론과 관련된 당뇨나 비만 치료제, 그만큼 이제 하나둘씩 이런 그동안 많이 빠져봤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빈지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당뇨,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리고 폐암 치료제, 조만간 내시와 같은 간암 치료제에 관련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반기에 몰려있는 이런 스케줄이나 학회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유황여행이 좀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분기 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유황여행도 마찬가지였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강이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도가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진단키트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예상이다. 진단키트에 의해서 좀 바이오주가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좀 오히려 좀 어떤 이 회사들이 치료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오히려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국제유가들이 상당히 강세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산 분위기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S-오일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유가 그런 정제 마진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더 좋게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았고, 반면에서 밑에 있는 이제 금호석이나 롯데케미칼 이쪽은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면 별로 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슬금슬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 석유화학, 정유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우디에서도 일단은 9월까지 그거를 감산하는 거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1일 날 CPI 발표가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조금은 생길 수는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도 거의 $80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70 갔다가 다시 $80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탄력성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좀 더 강도를 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제조업 PMI도 생각보다 계속 부진하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석유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SK 뭐 이노베이션이나 S-Oil에 대한 그 향후의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어느 정도 상방에 조금 꽂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몇 달은 꾸준히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하이브나 JYP 엔터, YG 엔터, SM까지 말이죠. 오늘 뭐 2%에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게임주도 뭐 아까 우리가 넥슨 게임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빼고 위메이드, 네오이즈, 펄어비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엔터, 게임주 오늘 좀 강세네요. 이거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네, 아까 그 넥슨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제 그 나왔던 게 중국이 확실히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성년자들에게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작이 출시했는데 이 반응 오늘 아까 빠지는 모습에서 그게 좀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콘솔금이나 이런 관련된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게임주들이 2분기 실적은 안 좋고 사실 저는 올해 내내 게임주는 그렇게 썩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좀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동안 게임주를 계속 추천을 해왔던 거는 그만큼 콘솔 게임에서 하나둘씩 전체적으로 신작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시장을 침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8월 20일에서 23일까지 아마 독일 컬렌에서 게임스컴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넥슨 게임즈와 펄어비스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외신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펄어비스, 뭐 붉은 사막 신작이나 아니면은 중국 외자판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크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위메이드 관련된 이슈들은 최근에 위믹스죠. 위믹스가 일본 시장을 거래소에서 진출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급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P2E 관련은 조금은 좀 재치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콘솔 시장을 진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좀 주목도를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아무래도 스마트폰 2시간 규제가 아무래도 좀 시장을 올려가려는데 좀 눌림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특징주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부장님 특징주 여쭤보기 전에 개장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다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장에서는 시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번 주겠죠.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조정의 좀 키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도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조금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물의 매도세가 언제 조금 이제 멈춰주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로 돌아오는지 여부가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사실 지수를 좀 넓게 보시기보다는 종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트레이더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커플링되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섹터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좀 옮겨갔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그 흐름 그대로 조금은 더 유지하면서 수급의 이동을 조금 우리가 따라가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보다는 이 섹터별의 움직임을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양 폐기물로 만든 친환경 퇴비 무상 공급 이슈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1위로 등극했습니다. 또 2분기 연속 흑자, 삼성중공업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3위입니다. 네, 4위는 하이브, 북미 시장 확장을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나와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LG 생활건강을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엔터 종목입니다. 1위 SM, 2위 JYP 엔터테인먼트, 3위는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4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크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검증위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 부진하고 있는 모습 함께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주파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개발업체 비올이 차지했습니다. 네, 저희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지켜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상승 중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4%, 하이브 3%, 지금 전반적으로 보합권도 아니고 크게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에서는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한미반도체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개장 특징주 이 5종목을 보시면서 한 가지 또 느끼셔야 될 부분이 오늘은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종목별로 굉장히 또 차별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실 한미반도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붙어주면서 어제 장 중후반부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반도체 IT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원래 투탑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투톱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사실 상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은 실적은 아닙니다. 상반기보다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온 실적 발표보다는 결국에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체크를 하자면 일단 이 HPSP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약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10% 처음에 가지고 있었을 때 HPSP의 주가는 약 4,5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만 원대로 굉장히 또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 지분 가치에 따른 이익까지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대비해서 한번 크게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 하지만 우리가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반도체의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미반도체가 만약 올라가면 또 같이 따라 올라올 기업이 하나가 있죠. 이스페타시스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로는 한미 반도체를 꼽아봤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미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내내 지금 좋은 다른 모멘텀이 함께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코스닥 살펴봐야죠. 코스닥 개장 특징 1위부터 5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붉은데 여기 하나, 원익 PN이가 17% 크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좀 더 눈여겨봐야 할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코스닥에서 오늘의 주인은 오랜만에 엔터주가 좀 차지해가는 모습인데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SM, YG 엔터테인먼트 대다수의 기업들이 2분기 이제 굉장히 좋은 또 실적들을
매출을 내보이거나 내보일 예정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대신에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오를지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더 고려하면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익 PNE처럼 오늘 아마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것은 초전도체 관련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웬만하면 지금은 빠르게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비올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저는 있다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K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된 지 꽤 되었지만 사실 이제 비올이 이 원픽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쟁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클래시스도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뭐 원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다소 조금 소외받았지만 소외받았지만 주가를 보면 어느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비올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S 모델 그리고 설핌 X 모델이 있는데 일단 두 이 제품 모두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5월부터 중국향 매출이 이제부터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에 크게 찍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침투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3분기, 4분기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내보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매출 여기에 중국향 매출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뭐 비올도 그렇고 K 피부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공통점인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모품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올해 누적해서 이 기기를 계속해서 이제 잘 팔아놓기만 한다면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기기 판매가 다소 부진한다 하더라도 소모품의 판매가 굉장히 또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비올뿐만 아니고요. K 피부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권역에 두고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 매출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화장품주들 좋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좋지 못한 흐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의 매출량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갔지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사실 이제 다소 재미를 좀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미 의료기기 쪽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많은 쪽보다는 지금 당장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매출 비중이 많은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올을 꼽아봤습니다. 지금 고주파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개발 업체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두 자릿대 하락세를 보여주는 테마는 아무래도 초전도체일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상승률을 보여주고 지금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부분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까지 함께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나섰지만 또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지금 어디서 발생하고 있느냐 그 나라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서 비올을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말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한번 함께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CJN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따라갈까요, 말까요? 아마 이 종목을 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좀 엇갈릴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이 엇갈릴 것 드는데 같습니다. 일단 저는 따라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따라가자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제 따라가라는 의견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지금 시세가 좀 높은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긴 하나 다시금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중교통에서는 또 마스크가 의무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이제 흘러나오다 보니 더군다나 또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시장도 이 피치 신용평가사의 이제 이 신용등급 하락 이슈를 빌미로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요. 그동안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이 깊었던 쪽으로 이제 매기세가 돌아오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만약 장 초반에 상승을 했으면 제가 따라가보다는 말어로 이제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정말 지금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 계신 물량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물이라든지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단기 전략으로 지금 공략을 하면서 시즌을 보는 것이기에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자라기보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만약 종가 기준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꼭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필히 꼭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시즌이 과거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내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각도 존재하긴 한데 일단 최근에 움직인 것은 단기 수급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기 때문에 23,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꼭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결국엔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세가 좀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23,0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3만 원이라는 목표가 대신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만약 마스크도 의무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조금은 더 높여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 더 추가 코멘트를 드리면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7만 원, 8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 뭐 주가가 반응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7만 원, 8만 원, 9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상승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은 시젠입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는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이 종목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냥 그냥 바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손절가 구간이 23,00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진입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 함께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3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선암입니다. 네. 굉장히 핫한 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밀어버리고 초전도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왔습니다. 네. 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선암은 투자 경고로 이제 이 종목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데 가장 이제 대장주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린 거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퀀텀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었다가 그게 조금 거짓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어제 홈페이지도 잠기는 사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업이 어디 있는지 저도 이제 주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서울 송파구 쪽에 있는데 송파구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 기업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닌 좀 외곽 지역에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작은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필 이제 시장의 타이밍도 굉장히 지수가 좋으면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IT 주도주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라든지 이 악성 매물이 좀 나올 때 이러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투기적으로 조금 더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초전도체라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불신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변동성을 좀 기대하시면서 물리신 분들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안 사셨다가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판단에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 저는 모두 일단은 이 섹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말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암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인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테마별 시세를 봤을 때 초전도체 전일 대비해서 이 테마 종목군들이 11%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모비스가 22% 넘는 급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따라가 말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따라가 말아에서 말씀해 주셨던 초전도체 오늘 하락폭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전도체가 낙폭을 조금 더 보여줄 거라면 다시금 그 매기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많이 확 쏠리게 될까요? 일단은 저도 지금 앵커님이 이야기하실 때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부터 봤거든요.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에 일단 매기세가 들어오기보다는 로봇이라든지 AI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브루노이라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서 일단 저는 코스피보다는 결국엔 오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이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AI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K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뭐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그렇고 비올도 그렇고 원텍도 그렇고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오늘 좀 주가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한번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 선물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상위 종목군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오늘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찾으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오를 때가 됐다. 항공조선주 올라탄 국민연금이란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까? 이건 지금 오늘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AI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쯤 그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조선은 이미 뭐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연기금이 만약 이번 주부터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신에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신뢰를 얻지 못한 섹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흑자 전환을 한다, 잘 팔고 있다, 수주 잔고 많다. 그런데 정작 분기별로 이제 내세우는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그 분위기와 기조가 바뀌면서 특히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지금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연속 2분기 흑자를 달성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타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조선주들을 좀 보시되 삼성중공업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선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한국화분이라든지 동성화인텍처럼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은 가격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가의 상승이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뿐만 아니고 지금 LCC 항공사들, 뭐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 진입에 따른 주가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하나 유가가 지금 너무 비쌉니다. 네, 81달러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을 지금 시기에서 모아간다라는 것은 다소 자금이 묶일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항공사냐, 조선사냐, 조선이냐 를 놓고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 조선 쪽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급이 선택하긴 했지만 이 두 섹터 중에서 한번 살펴본다라면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을 한 번 더 염두에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개인의 순매수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0.06%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넥슨게임즈와 네이버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시젠과 서남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젠은 단기적인 접근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봤고 서남 같은 경우에는 말자라는 의견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하는 것도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